자, 여러분들 오늘의 일일일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일일일제는 이제 작용법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하고 이제 내일은 행정입법을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 행정입법은 뭘 우리가 행정입법이라 그래요? 행정부가 만든 법이잖아. 행정부가 만든 법을 우리가 볼 건데, 이 행정부가 만든 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행정입법은 크게 나눠가지고 뭐가 있냐면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법규명령은 말 그대로 행정부가 만든 법이야. 법인데 이게 법규이기 때문에 누구를 구속한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내부적 구속력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지켜야 되지만 국민들까지도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행정규칙은 이거는 무슨 구속력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내부적 구속력이 있어요. 얘는 아까 얘기했던 내부적 구속력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얘는 내부적 구속력은 있는데 대외적은 없고 둘 다 있고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법규명령을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행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위임명령이니까 얘는요 상위법이죠. 상위법에 뭘 받아야 돼?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요, 범위 내에서 이제 새로운 걸 정하는 거고요. 집행명령은 상위법의 위임은 필요 없는데 얘는 말 그대로 집행명령이니까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형식 이런 것만 정하는 게 집행명령입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칙에는 내부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뭐 훈령이라든가 예규라든가 고시라든가 뭐 일일명령이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만든 거, 이걸 우리가 행정기관이 만든 성문 법규, 대외적 구속력 있는 걸 법규명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있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집행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 범위를 정하여 위임이 있을 때 만든다? 아까 위임이 있을 때 만드는 건 집행명령입니까? 여기 있는 위임명령. 이거 위임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집행명령은 상위법 위임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때문에 X예요. 구별하시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명령은 상위법을 집행하는 필요한 절차는 형식을 정하는 그치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말 그대로 상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공무원들은 그 법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행하려고 하는데 절차라든가 형식 같은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형식이나 절차 같은 걸 정하는 게 바로 집행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나 형식만 정하는 게 집행명령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법률에서 법규명령에다가 야, 이거는 니네가 정하라 이렇게 위임을 해줍니다. 위임은 아무 위임이나 허용하면 안 되고 이 위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 배웠다시피 전속적 국회 입법사항은 위임이 허용된다, 위임이 원칙 금지된다, 위임이 금지되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이러이러한 건 법률로 정하라고 못을 박아버렸어. 법률로 정하라고 했으면 법률로 정해야 되지 명령에다가 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무슨 위임은 안 된다? 포괄적인 위임은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위임만 가능합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이건 안 돼. 근데 문제가요, 이게 포괄적 위임인지 개별적 구체적 위임인지가 명확하다, 애매하다? 애매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법률에서 명령에다가 위임을 하는데, 이 위임을 하는 게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을 뭐하는 영역이다?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행정부한테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이라면 그때는 더 좀 더 넓혀줘도 된다, 더 좁혀야 된다? 좁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때는 구체성, 명확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더 구체화시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급부행정이다. 급부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하는 거야. 이런 건 더 구체화시켜줘야 된다. 이건 조금 더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서 구체성, 명확성이 완화됩니다. 그러면 자꾸 변하는 걸 엄격하게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거 있죠? 변하는 것 때는 명확성 요건이 강화가 아니고 완화됩니다. 완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전면적 재위임은 금지됩니다. 만약에 법률에서 명령에다가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령에다가 하나도 정하지 않고 법률로부터 받은 걸 그대로 밑에다가 불령에다 그대로 넘겨줘 버려.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건 전면적 재임이고 그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 명령 그대로 재임하는 것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돼. 법률에서 명령에다 위임할 때 이 세 가지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조심할 게 형식은 뭡니까? 행정규칙의 형식이에요. 근데 내용이 법규명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내용이 법규명령일 때 이거를 우리는 뭘로 봅니까? 형식을 강조해서 행정규칙으로 봅니까? 내용 강조해서 법규명령으로 봅니까? 법규명령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행정규칙이 형식이지만 법규명령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읽어볼게요.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의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그러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았잖아요. 위임받았어요. 위임받았는데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권한을 받은 행정기관이 무슨 형식으로? 행정규칙 형식으로. 행정규칙 형식으로 이 법령의 내용의 구체사항을 여기다 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사항을 구체적으로. 그럼 얘는 상위법에 위임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이걸 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위임 받아서 이걸 정하는 거니까 내용은 법규명령 아시겠죠? 따라서 얘는 우리 판례는 법규명령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 여기 인정될 수 없습니까? 법규명령으로 혈액이 인정되면 인정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요,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 이거 이렇게 생각합시다. 원래 행정규칙은 조심할 게 재판 규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재판을 할 때 행정규칙의 위반인가 아닌가를 안 따진다고요. 원래 판사들은.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판사들이 재판할 때 근거로 삼는 법이 아니라고요. 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행정규칙을 행정부가 만들 때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만들었겠습니까? 보통은 타당한 기준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타당한 기준으로 만들었겠지. 그거를 말도 안 되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라면 재판 규범이 아니라고 해서 법원의 판사가 재판할 때 행정규칙 막 무시해버립니까? 아니라는 거지. 나름대로 타당하게 만들었을 테니까 법원의 판사도 재판할 때 그걸 존중해 주겠다는 얘기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행정규칙 1을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일 때는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도 이를 존중해 주는 게 맞다.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자기구속. 여러분들 자기구속 기억하시죠? 자기구속 보세요. 자기구속일이 되려면 똑같은 요건을 구비한 사람한테 해준 선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선례는 뭐 해야 됩니까? 적법해야 되죠. 선례가 불법인데 그 똑같은 선례대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보시면 종래의 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합니다. 선례가 적법해야만 자기구속이 생기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는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범위를 정한 개별적 위임이 있을 때 가능한 건 위임명령이다. 그 다음에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한 수시로 변하는 거라면 위임 구체성은 강화되는 게 아니고 완화된다. 그리고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이거는 법규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형식이 행정규칙이지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구속 당하는 경우는 위법할 때는 안 되고 선례가 적법해야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4개가 잘못됐고 2개가 맞고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입법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봤습니다. 그럼 내일도 행정입법 문제거든요. 꼭 다시 한번 틀리지 않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있죠. 내일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